G7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G8이라는 말도 러시아가 참여를 하면서 종종 들어봤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는요, 예, 이제는 G7에 G8은 아예 없어졌고요. G7이 이제 핵심 어떤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책이 되고 있어요. 뭐 정책이 된다고 하기보다는 예, 세계 지도자들의 어떤 예, 집합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말입니다. 그게 시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G7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쭉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가 나간 빈자리를 여기를 채우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실제 외교가에서도 G7에 포함돼서 G8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G7 대사 7명을 초청해서 쉽게 말하면 모임을 가졌을 때입니다. 이때 건배사를 뭐라고 했나 하면 G7에 한국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말입니다. 예, G7의 핵심적인 대사들이 G8 하고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솔직히 섬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섬뜩은요 좋은 의미의 섬뜩이에요. 머리끝이 빡 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저는 G8이라는 그런 세계 지도자 그룹에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대 사건일 겁니다. 어느 누구도 외교 실패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방 한 방에 입을 확 막아버릴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국제 질서는 신냉전 시대로 점점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진영의 연대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공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공산진영 내지는 독재진영과 맞설 수 있는 큰 힘이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에 벌벌 기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될까요? 중국에 가서 한국의 지도자가 혼밥 먹는 그런 홀대를 당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당한 외교, 할 말 하는 외교, 이것이 진정한 외교고요. 그 외교 속에 G7에서 G8이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외교의 결정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초청이 됐습니다. 그럼 이 초청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G8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만약에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당장 말입니다. 예,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일단 G8에 들어가는 것, 미국은 지지 모양새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국제 질서를 보면 신냉전 체제의 자유진영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어떤 평화 모드가 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확실하게 좋아 이렇게만 해준다면 G8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물론 G8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세계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건상요? 여건상 우리가 충분히 GAC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인구만 하더라도요. 인구가 그렇게 뭐 썩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많지요.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3억 3,400만 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지요. 일본도 1억 2,500만 명이나 되잖아요. 독일은 8,400만 명이고요. 예, 영국은 6,800만 명입니다. 이탈리아 5,900만 명이고요. 캐나다가 3,900만 명. 대한민국은 5,200만 명이에요. 적지 않잖아요. 예, 적지 않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G8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겁니다. 예, 실제 큰 부담이 없습니다. 뭐 G8 국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G8 국가로 들어가도 손색이 없습니다. 인구만이 아니에요. 인구만이. 예. 1인당 GDP도 보면 말입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 76,348달러로 가장 높지만 캐나다가 55,085달러로 두 번째지만 대한민국도 32,250달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33,822달러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여기에다가 이탈리아는 34,113달러입니다. 한때 이탈리아를 우리가 넘어선 적도 있죠. 예, 독일이 48,636달러고요. 영국이 45,295달러입니다. 프랑스는 42,409달러고요. 그러면 1인당 GDP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G8이 되는 데선 뭐 특별한 이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도 보면 교역량인데 교역량은 여러분 저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이 5조예요. 5조. 5조 3천 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일본이 1조 6,440억 달러고요. 독일이 3조 2,280억 달러. 영국 보세요. 영국. 영국보다는 우리가 많습니다. 영국은 1조 3,430억 달러인데 우리는 1조 4,150억 달러죠. 예. 그리고 프랑스가 1조 4,370억 달러인데 금방 따라가겠죠. 이탈리아보다는 우리가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1조 3,460억 달러인데 우리는 1조 4,150억 달러니까 이탈리아보다 많습니다. 캐나다보다도 많고요. 1조 1,980억 달러니까 우리가 1조 4,150억 달러니까 많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G8 국가가 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인구도 그렇고요. 예, 교육액도 그렇고요. 또 1인당 GDP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게 일본의 어떤 찬성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외교의 완결판이 돼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외교가 완결이라는 건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G8이 된다는 것은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외교 진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사람은요. 세상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편협하게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흠집내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참 답답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예, 한일 정상회담 셔틀 회고를 한다니까 야당은요. 독도를 방문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방해를 놓는 거죠. 야당이. 아유 창피해요. 솔직히 창피해요. 예. 일본은요. 야당이 독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 일본은 우익애들이 예, 이 독도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우리 야당은 도대체 뭘까요? 분란만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참 그런 걸 보면 너무 답답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국가라는 게 뭔지 참 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국가라는 게 국민이 예, 편안하게 살고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고 국민이 잘 사는 것, 이게 국가 아닌가요? 그런데 나라의 분란만 계속 만들어낸다면 그런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솔직히 마음이 더 아픕니다. 마음이 더 아파요. 예.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빨리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예.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느껴지실 겁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저는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GA 국가가 돼서 더 멋진 외교가 예, 성사되기를 기도해 봅니다.